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준지균 역학의 기본 원리와 어떻게 준지균 역학을 활용해서 기상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상 예보를 하든가 기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준지균 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준지균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실제 현업 예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블라킹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킹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실은 쉽게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요즘 블라킹 하이, 블라킹 고기압, 블라킹에 의해서 뭔가 흐름이 정체돼서 굉장히 폭염이라든지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블라킹이라는지 뭔지 근데 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블라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연구가 많이 미흡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보관들이 기상청에서 예보를 분석을 하고 어떤 현상들을 기술을 할 때 이 블라킹 하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블라킹 하이라기보다는 예보관들은 저지고기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캄차카 반도 상공에서 저지고기압이 공기 흐름을 방해해서 그 업스트림, 더 풍상층에 있는 우리 기상 현상들이 정체가 됨에 따라서 뭐 한파가 왔다든지 폭염이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기사에서도 실제로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3년 4월에 봄철에 북쪽 찬 공기가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블라킹 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서 예보 결과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데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때 캄차카 지역에 저지 고기압이 나타났을 때는 실제로 이러한 고기압에 의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더 계속 남쪽으로 남하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평년에 비해서 3, 4도 정도 기온이 쌀쌀한 봄철이 있었다고, 봄철 기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업 예보를 할 때 블라킹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준지균 역학으로 이렇게 잘 기술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준지균 역학에서 파동이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이 파동이 깨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강한 파도가 형성이 되면 파도가 깨지듯이 우리 준지균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캄차카 반도 근방에서 깨지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그런 볼텍스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블라킹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한반도 주변에서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우리 기상학자들이 많은 어떤 역학적인 이론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예보관과 그 다음에 기상학자들 사이에 정말 이 캄차카 블라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정말 날씨가 바뀌는 것일까 하는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블라킹으로 디텍션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강의에서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블라킹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방향 흐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지균 역학에 있어서 파동들이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된다고 하면
이런 블라킹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남북 방향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의 정체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파동이 수주 동안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징적으로 지니게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평소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던 이런 그 대기의 흐름이 블라킹이 나타냈을 때는 고기압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저기압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하이 오버 로우 프레셔 이런 형태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블라킹을 정의하는 방식은 이러한 패턴을 잘 분석을 하면 블라킹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블라킹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라킹 고기압, 이런 북쪽에 나타나는 고기압이 얼마나 강력하게 발달하였는가로 블라킹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와는 다르게 이러한 어떤 패턴, 전체적인 패턴이 동서방향 흐름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주로 이제 서풍이 우리 중위도에서 불어나가는데 갑자기 상공에서 동풍이 나타났다. 이런 동풍의 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블라킹의 정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기압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동풍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블라킹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어노말리, 고기압 아노말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정의 방식과 동서방향 흐름의 교란을 이용하는 이 방식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블라킹을 디텍션하는 그러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블라킹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라킹은 주로 기본적으로 하이 오버 로우 패턴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상화된 블라킹이 잘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북쪽에 고기압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하이 오버 로우 형태의 흔적들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주변 흐름들은 결국은 블라킹을 벗어나서 이런 형태로 흐름들이 흐르게 되고 이 지역은 수주 동안 이 패턴이 계속 특히 이런 완전한 형태의 블라킹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수주간 지속되는 그러한 어떤 정체된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을 때 고기압 위에 있는 위치에 한반도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텐데요. 날씨가 당연히 굉장히 맑고 여름철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폭염이라는 현상에 크게 노출되고 왜냐하면 계속 고기압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사가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폭염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고요. 한반도가 이런 저기압 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콜드로우 형태로 북쪽에서 많이 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면 주로 이제 한파에 노출되는 그러한 극한 기상의 어떤 시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블라킹으로 설명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는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 혹은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오메가 타입의 블라킹은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 타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보다 좀 더 서쪽인 우랄산맥 근처에서 나타나는 블라킹 같은 경우는 이런 오메가 형태의 모양을 지닌 블라킹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블라킹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고기압성 아노말리의 출현 그리고 이런 흐름의 역전 같은 형태는 지니지만 동풍의 경우 지금 이런 하이오버로 형태의 블라킹보다는 굉장히 약한 그러나 이런 메리조널 그러니까 남북 방향의 공기 흐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그런 형태의 블라킹도 나타나고 모양이 오메가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타입을 오메가 블러킹이라고도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블라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슬라이드인데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블락킹 연구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 블락킹 연구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플로우 리버살이라고 하는 서풍이 아까 동풍으로 변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연구가 쭉 진행되어 왔었고요. 또 하나의 계보는 어노말리 형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기압이 얼마나 강력하게 발달하는가에 중점을 둬서 블락킹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그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들을 접목을 해서 바리오 페도로 에달, 그다음에 던 시고인 에달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을 접목시켜서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블락킹을 효율적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 블락킹 연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블락킹의 어떤 히스토리를 알아봤는데요. 블락킹을 정말로 실제로 어떻게 디텍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제가 맛보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디텍션 알고리즘들은 현업 예보에서도 사실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예보관들의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블락킹이 어디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블락킹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락킹을 디텍션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아노말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위고도장의 아노말리를 계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어디서 강력한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출현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턱값 이상으로 고기압 아노말리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공간적 규모가 어떤 특정 규모, 종간 규모, 우리 종간 규모에서 다루고 있는 그 범위는 한 1000km에서 6000km 사이인데 최소한 1000km 이상 되는 그런 가로 세로 1000km 정도 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강력한 지위고도 아노말리가 발생을 하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에서는 그 발생한 지역을 이런 식으로 폐곡면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런 폐곡면에서 블락킹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블락킹이다? 절대 아닙니다. 블락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곡면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꾸준히 이 폐곡면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폐곡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서 이틀 동안 적어도 겹치는 영역이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에서는 50% 이상이라는 크라이테리아를 사용을 했는데 일정 면적 이상, 오버래핑 되는 면적이 50% 이상이 되는지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두 번째 날 추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날보다 두 번째 날 면적을 추적해 보니까 한 50% 정도가 같은 지역에서 지금 면적이 겹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블락킹으로 정의될 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에서는 아까 하이 프레셔를 디텍션하는 알고리즘 이외에도 이제 편서풍의 역전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해 봐야지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접목한 게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니까요. 이 편서풍의 역전이 일어났는지는 하이 프레셔하고 로 프레셔의 패턴을 잘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 위도에 따른 로 프레셔와 하이 프레셔의 위치가 저위도에 로 프레셔가 존재하고 고위도에 하이 프레셔가 존재하는지를 추적을 해서 알아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윤풍의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배치되게 된다면 중간에서 동풍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편서풍의 역전이 일어나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한 편서풍의 역전이 테스트가 일어났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오버래핑 크라이테리아, 면적이 겹치는지는 계속 체크가 돼야 되겠죠. 계속 면적이 체크가 돼서 특정 기간,
저희 연구에서는 5일을 사용하였는데요. 5일 이상 한 곳에 이렇게 중복되면서 된 면적이 50%를 넘으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비로소 그것을 이 이벤트는 블락킹 이벤트가 발생하였었구나 라는 것을 사후에 이렇게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역에 머무르는 블락킹 이벤트에 대한 디텍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블락킹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알고리즘,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A에서는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으로 디텍션된 블락킹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B에서는 단지 고기압이 얼마나 강하게 발달했는가, 아노말리만 알고리즘만 가지고 발생했을 때 블락킹이 북반구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맵으로 나타낸 그림이고요. C에서는 이제 C와 D는 동서방향 바람의 역전이 일어났을 때 블락킹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패턴이 다르죠. 굉장히 패턴이 다르고 어떤 지역에서 블락킹이 많이 나타나는지는 어떤 블락킹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락킹 알고리즘은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입니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반도 주변의 캄차카 지역에서는 거의 블락킹 발생 횟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락킹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 인덱스를 사용한다면 우리 캄차카 지역 한반도 기후 기상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블락킹 디텍션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지역을 가장 잘 모사하는 블락킹 인덱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버살 인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플로우의 역전을 이용하는 그런 인덱스 계열들을 사용해 보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한반도 지역 주변에 발생하는 캄차카 지역의 어떤 블락킹이 훨씬 잘 디텍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킹 정의별로 발생하는 그 횟수라든지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의 블락킹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예보관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캄차카 지역의 저지고기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학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학계에서 잘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잘 맞지 않는 정의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블락킹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블락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락킹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유독 우리나라 주변 기상에 영향을 주는 블락킹 연구, 학술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의된 블락킹 정의 중에서 한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적인 어떤 블락킹 정의가 하이브리드 인덱스를 이용한 블락킹 정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변 블락킹 활동이 매우 적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블락킹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연구된 바를 정리를 해보면 블락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블락킹은 우랄산맥,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우랄산맥에 굉장히 블락킹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랄 블락킹이 제트 기류를 타고 한반도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영향을 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캄차카 반도 지역에서 봄, 가을철에 특히 자주 출현하는 캄차카 블로킹 현상,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블락킹 중에서 캄차카 블락킹이 한반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캄차카 블락킹이 어떻게 각 블락킹 지수에서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그림이 하이브리드 인덱스고요. 다른 지수는 살펴보지 않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라지 스케일 리버설 인덱스, 그래서 그 리버설 인덱스로 정의되는 편동풍을 이용하는 그 인덱스로 정의된 블라킹 이벤트를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먼저 하이브리드 인덱스로 정의된 블라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행이 심하긴 하지만 하이 프레셔 패턴이 훨씬 더 서쪽으로 만입되는 라지 스케일 인덱스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지 스케일 리버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훨씬 더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만입이 되고 코스털 연안 쪽으로 지금 저기압이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지 스케일 리버설 인덱스를 사용하면 이런 캄차카 블로킹, 하이 오버 로의 특징이 라지 스케일 리버설 인덱스에서 잘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캄차카 블라킹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 지역에 어떠한 그 온도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라지 스케일 리버설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블라킹이 발생했을 때 척추의 중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 북극 지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이러한 저기압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강력한 콜드로우가 한반도 지역으로 이렇게 만입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서 서피스 에어 템퍼러처, 지면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인덱스로도 좀 잡히긴 하지만 이러한 라지 스케일 리버설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잘 디텍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어떤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러한 블라킹 현상을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아까 우랄 지역에서 발생하는 블라킹과 캄차카 블라킹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그 두 가지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좌측 그림이 지금 우랄 지역 한반도 서쪽에 우랄 산맥에서 고기압이 발생하고 또 그것의 다운스트림의 저기압 그리고 업스트림의 저기압 해서 전체적으로 오메가 형태의 그러한 블라킹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캄차카 블라킹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캄차카 블라킹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하이 프레셔, 그리고 북쪽에서 콜드한 로가 이런 식으로 로 프레셔로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하이 오버 로 형태로 블라킹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메가 블라킹과 하이 오버 로 블라킹, 다른 말로 이제 렉스라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렉스 블라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패턴이 보편적으로 한반도에 잘 출몰하는 그러한 블라킹 패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블라킹 패턴 다 한반도로 보면,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층의 한기가 굉장히 한반도 지역을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러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가지 블라킹 다 나타났을 때 한반도 겨울철에 굉장히 강력한 추위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추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캄차카 블라킹이 우리나라 상공에 출몰을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블라킹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위치가 항상 일정한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 오버 로우 블라킹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때 어떨 때는 한반도 상공에 콜드한 로우가 존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반도 상공에 굉장히 웜한 키 큰 고기압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공에 저기압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층의 한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런 식으로 콜드로우가 들어옴에 따라서 유입이 되고요. 또한 상층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봄철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대류 불안정이 활성화돼서 강수가 강하고 짧게 내리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러한 상층 저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는 패턴은 한파 발생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캄차카 블라킹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고기압이 동쪽에서 서서히 들어오면서 저기압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한파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캄차카 블라킹이 주로 여름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름철에 이 고기압이 사실은 겨울철과 다르게 대륙 안쪽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고기압이 센터가 한반도를 뒤덮을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기압을 중심으로 그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름철에 강력한 폭염을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도 작용합니다. 사실 2016년 폭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에 누진세도 많이 언급됐듯이 굉장한 폭염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한반도 상공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한 블라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발생했던 어떤 블라킹 형태가 이런 형태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극한 기상, 극한 기후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층 블라킹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기도상에서 블라킹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2012년 5월 말에서 6월 초 한반도 북쪽에 나타난 그러한 캄차카 블라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5월 22일에 이런 형태로 로우 하이, 이동하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이동성 저고기압의 패턴을 띄었는데 상층 강제력을 통해서 굉장히 이동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제 업스트림의 고기압이 더 발달해서 치고 들어오는 형태가 돼서 하이오버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전리 고기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이게 패턴이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오메가 형태인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제 전리된 하이오버럴 형태로 또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반도 이 시기에는 이제 상층 한기가 고기압의 블라킹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난입을 하게 돼서 이 콜드로가 상층 저기압 중심으로 한반도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면서 특히 상층을 차갑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와 우박이 관찰됐던 그런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에서 블라킹 현상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 예보관들이 그 블라킹 사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예보 기술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블라킹을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학술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 많이 피드백이 돼서 예보 기술 발전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